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곽쌤 채널의 곽봉준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가져왔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원래는 3,000명 특집으로 제가 이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알려드리게 됐네요. 그리고 이 스킬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공개를 하는 거지만, 많은 바리스타들 분들보다는 좀 엔지니어 분들이 조금 더 이거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증상은 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수하지만 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조금 뭐 2박 3일 막 고치고 막, 그리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서 고치고 해도 못 고치고 못 잡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커피 머신에 보면 게이지가 있죠. 게이지, 수도 게이지가 있는데 그 상수도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 상수도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는 증상, 계속 상승하는 증상. 그러다가 추출 몇 번 누르면 다시 다운을 해요. 그러다가 또 서서서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요. 그죠? 이 증상, 이 증상 원인 많이들 궁금하셨죠? 그리고 이게 엔지니어들 분들도 아마 지금까지도 이거를 잡아내실 수 있는 분은 몇 안 된다고 제가 가정을 하는데, 대부분 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뭘 하시나요? 오버홀 하시죠. 오버홀인데 뭐 때문에 오버홀 하니까 증상이 잡히더라,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뭐 때문에 오버홀을 해야 되는지, 왜 오버홀을 해서 그 증상이 잡히는지, 근데 또 오버홀을 하셨는데 증상이 안 잡히고 그대로 그 증상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체 머신이나 아니면 머신 새 거를 가져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의외로 좀 간단한 증상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자꾸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 그만큼 저도 아끼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뜸을 들였는데, 자, 원인은 일단은 바로 밝힐게요. 원인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건데, 자, 요게 뭐냐면 역류 방지 밸브입니다. 역류 방지 밸브. 자, 역류 방지 밸브가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역류 방지 밸브라는 거는 제가 칠판을 보면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칠판 보이세요? 제가 들고 다시 촬영을 해드릴게요. 자, 역류 방지 밸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쭉 일자로, 그러니까 나사산이 쭉, 제가 그림을 좀 많이 못 그리니까 대충 이해를 하세요. 예를 들면 역류 방지 밸브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못 나가게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쇳덩이 같은 게 있고, 고무링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스프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이쪽에서 밀게 되면 이 고무링이 여기를 더 막아버리죠. 그럼 이쪽으로는 못 간다, 그죠? 근데 이쪽으로 밀면 이 스프링 텐션이 있죠. 이 스프링이 있고, 여기는 고무링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얘가 이 스프링 텐션을 우리가 이제 맞춰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8바, 9바 이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
머신 펌프가 얘를 밀게 되면, 예를 들면 펌프가 윙 하면서 9바로 밀어요. 그럼 얘를 예를 들면 8바로 설정해 놨어. 8바로 설정해 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건물의 상수도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상수도압이 뭐 8바 넘어가요. 그럼 이게 열리겠죠. 열려서 들어가 버리겠죠. 예? 또는 자, 반대로 이게 만약에 뭐 6바에서 열린다 가정했을 때, 펌프가 죽어버려서 펌프가 평상시에 9바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 스프링이 밀렸는데, 펌프가 죽어서 아니면 기능이 좀 떨어져서 얘가 펌프가 한 5바로 밖에 못 밀어주는 거예요. 펌프가 5바로 밖에 못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밀 수가 없죠. 밀 수가 없으니까 밀기는 미는데 약간밖에 못 밀기 때문에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아주 미세한 구멍 이쪽으로 그냥 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어떤 게 고장이 많이 나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원래는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널널하게 그렸지만, 이 쇳덩어리가 여기 거의 안에 내경과 거의 딱 맞습니다. 공차가 한 1mm, 1mm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얘가 스케일이 조금 쌓이거나 아니면 녹이 좀 쓸거나 하면 찡겨서 여기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얘 쉽게 말하면 얘가 밀면 이거 밀려야 되잖아요. 근데 밀리지 못하고 아주 조그맣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9바로 밀지만 실제로 여기는 거의 압력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쪽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압력이 안 걸리는데 저쪽에 뒤쪽에서 우리 스팀 보일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스팀 보일러에 우리가 헤드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헤드에 그 뜨거운 물이 이쪽 뒤로 역류해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지만 이쪽으로 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쪽으로 아까 못 간다 그랬죠. 가지는 못해요. 가지는 못하는데 9바로 밀게 되니까 그러니까 9바로 바로 밀려가지고 9바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조금 열리기 때문에 밀리기는 압력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만약에 분배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분배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기. 자, 분배기. 그러면 이 역류 방지 밸브가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여기 게이지가 있는 거예요. 게이지. 자, 게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게이지가 잠깐만요. 자, 여기 게이지가 있는데, 게이지가 뭐 이렇게 있으면 0이면 뭐 여기가 뭐 이렇게 9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얘가 너무 약하게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압은 차요. 압은 9까지 차요. 압은 9까지 차는데 추출이 끝나고 나면 압이 안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거의 진공 상태가 돼버려요. 얘가 수압이 있으면, 기본적인 상수도압이 있으면 얘가 열리거나 어느 일정 부분 열려 있어야지 이제 압력이 평등되는데, 그러니까 평준화돼요. 그러니까 평균 압력이 되는데, 압력이라는 거예요. 온도와 압력은 서로 이제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압력을 만약에 여기 막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트여버리면 얘가 이 방과 이 방이 압력이 동일하게 맞추려고 얘네들이 서서히 압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너무 압력이 약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은 밀지 못하고, 여기 상태가 이쪽이 열리지 못하고, 여기가 열려야 이쪽 압력이 좀 빠져서 같이 공존화돼서 얘가 압력이 원래 상수도압으로 돌아가는데,
만약 상수답이 3바면 3바로 돌아가는데 9바로 밀다가 3바로 압력이 빠져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압력은 9바였다가 펌프로 9바로 밀다가 펌프가 끝나면 3바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가 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열려 있어야 얘네들이 공전을 하면서 압을 일정하게 맞추는데, 여기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가 안 열리니까는 이 부분이 진공 상태가 돼 버려요. 진공 상태가 돼 버리니까 압이 9바에서 안 빠집니다. 9바에서 안 빠진 상태에서 뭐 여기가 아주 미세하게 열리면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8바 정도.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뭐 8바나 7바나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평상시 상수답은 3바나 4바였단 말이에요. 근데 추출 한번 하거나 아니면 보일러에 물 탱크에 보일러 같은 데에 물 한번 집어넣고 나면 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올라가죠. 10바, 11바, 12바, 막 13바 막 계속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서 압은 계속 채워지는데 여기는 진공 상태라서 나갈 데가 없고, 얘랑 공전을 하면서 압이 좀 빠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쪽에서 나오는 압이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뒤쪽에서는 보일러가 계속 끓죠. 보일러를 계속 끓고 그 열교환기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에 걸리는 압력들이 이쪽으로 계속 옵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분배기 쪽으로. 그러니까는 여기는 막혀 있지, 분배기 쪽에서는 저기 그 열교환기 쪽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압력이 0.1이라도 뭐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추출 버튼 한번 누르면 솔밸브로 압력이 쭉 빠져요. 쭉 빠지면서 한 번 또 쭉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머신들은 이제 만약에 진공 상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 부분이 진공이 되는지, 이 압력이 자꾸 올라가거나 안 떨어진다면 진공이 되는 거예요. 진공. 우리가 예를 들면 진공되지 말라고 머신에 뭐 들어가요? 머신에 얘 들어가죠. 얘 들어가죠. 백큐ම් 밸브, 진공 밸브 저게 들어가죠. 자, 그렇듯이 얘네들도 진공이 되면 안 되는데, 진공이 되면 뭔가 낮은 압력하고 높은 압력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얘네들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압력이 좀 빠져줘야 되는데, 빠져줄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역류 방지 밸브가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진공이 돼버려서 얘네들이 압력 평균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압력이 많이 차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달려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뭐가 하나 달려 있죠.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과수압 방지 밸브. 자, 저게 안 돼서 진공 상태가 되면,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면 얘라도 빠져줘야 돼요. 그죠? 얘라도 빠져줘야 되는데,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머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주인이, 그러니까 점주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여기 왜 물이 새지? 하면서 이 잠궈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물이 샌다는 건 과수압이 생겼다는 거죠. 여기 진공이 됐다는 거예요. 진공이 됐다는 건데 얘를 잠궈 버리면 얘는 물이 만약에 압력이 차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잠그시면 안 돼요. 얘를 잠그시면 안 되고, 추출할 때 9바나 10바가 내가 세팅을 해놨는데, 9바나 10바나 이렇게 걸렸을 때
얘가 안 열리면 돼요. 물이 안 나오면 돼요. 물이 안 나와야 돼요. 요 정도까지만 잠그시면 돼요. 근데 꽉 채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산이 이렇게 있을 건데, 요게 나사산이 얼만큼 쪼으냐에 따라서 이 과수압 방지 밸브의 최대값이 달라져요. 최대값이 이제 변동이 돼요. 요게 나사를 얼만큼 쪼으냐에 따라서 최대값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하면 잠그지 마시고, 이 안에 고무 패킹이 있거든요. 여기 똑같이 여기 고무 패킹, 요거처럼 얘도 고무 패킹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고무 패킹이 만약에 경화됐으면 고무 패킹을 교환해 줘야 되는 거지, 더 잠궈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압 방지 밸브나 역류 방지 밸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게이지의 수도가 올라간다. 그걸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자, 예를 들면 뭘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얘가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뭐 이쪽에 이제 수도가 연결되겠죠. 급수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머신을 꺼도 얘가 압력이 안 떨어질 거예요. 머신을 꺼도 압력이 안 떨어지는데, 과수압 방지 밸브를 조금 풀거나 역류 방지 밸브를 좀 풀어봤을 때 압력이 쭉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 진공 상태가 되어 있는 원인은 얘라는 거죠. 역류 방지 밸브나 과수압 방지 밸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기 안에 예를 들면 이물질이 껴가지고 얘가 지금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세게 밀면 잠깐 조금 밀리긴 하지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물질이 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뭐 고정됐을 수도 있고, 녹이 슬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역류 방지나 과수압 방지 밸브 때문에 얘가 게이지가 계속 상승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고민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아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이 없는데, 이제 요거를 오픈하는 이유는 이제 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원인을 제대로 못 찾으셔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 끝에 이렇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게이지 상승하는 거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머신 하나 있는데, 이 머신 또한 이 머신은 제가 지금 수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희 상수답이 있죠. 상수답이 얘는 추출하거나 그러면 9바나 10바 걸린 다음에 끝까지 16바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던 애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얘가 역류 방지 밸브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하고, 아까 전에 제가 그림에 그려줬던 고무 그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애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요 부분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안에 요 은색 보이시죠? 은색 다음에 금색 요 신주 보이시죠? 요 안에 요게 역류 방지 밸브예요. 이게 이런 거에서 역류 방지 밸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우리가 예를 들면 연결 립불로 보이죠. 근데 연결 립불이 아니라 요 안에 열어보면 이제 역류 방지 밸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얘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추출할 때 잘 작동하죠. 그죠? 자, 뜨거운 물 하면 원래 얘네들은 저렇게
안 돌아갔었어요. 안 돌아가고 여기 멈춰 있다가 획 안 올라가고 여기 멈춰 있다가 계속 조금 스물 올라가던 애예요. 그런 애인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빠르게 복귀를 착착 잘 하죠. 자, 잘 되죠. 네. 그리고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독립 보일러예요. 그죠? 아주 잘 만든 머신인데 독립 보일러예요. 독립 보일러인데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독립 보일러는 이렇게 열교환기를 안 씁니다. 근데 얘는 독립 보일러인데도 열교환기를 써줬죠. 열교환기를 써가지고 뜨거운 물을 여기 공급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혼합 방식인데 원래는 이제 혼합 머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미들 보일러가 하나씩 더 들어가죠. 그래서 보일러가 총 5개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혼합 방식을 우리 단일 보일러, 저런 이 단일 보일러 있죠. 저런 단일 보일러의 열교환기 방식과 독립 보일러의 이렇게 방식, 혼합 방식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PID 기능도 있고, 근데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그 보일러 압력 게이지를 굉장히 낮춰놨죠. 자, 스팀 압력을 낮춰놨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얘를 낮춰놨습니다. 왜 낮춰놨냐면 얘는 어차피 보일러를 데워서 보일러에서 있는 물을 열교환기를 해서 여기로 헤드로 전달하는 건데, 보통 단일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얘 보일러 온도를 한 120도에서 127도 정도로 설정해 놓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독립 보일러라고 해서 헤드 자체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헤드에서 또 이렇게 보시면 온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 세팅도 제가 88도로 해놨죠. 너무 높이면 이제 그거는 이제 원두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알아서 세팅해서 쓰시면 됩니다. 좌우 맞춰가지고 PID 온도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115도로 제가 보일러 온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제 원두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바리스타 곽쌤 채널의 곽봉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